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이즈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관련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이즈 서버와 호스트 파일, DNS 하기 전에 호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DNS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후이즈 서버가 뭔지 알고 이용할 수 있고요. 오늘 이 학습에서는 DNS 서버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의 취약점, vulnerability라고 그랬어요. 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왜 후이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해킹하는데 그 단계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해커가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지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흔적 가리기. 요 단계로 해킹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준비 단계는 뭐야? 정보 수집이에요. 그죠? 어, 해킹하려고 하는 이 서버가 예를 들면 앞단에 이제 뭐 방화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겠죠. 요게 이제 기간 내에 있는 이제 장비가 될 텐데, 이 서버, 이 해킹하려고 하는 서버의 OS는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웹서버를 하는지, 따따따 서비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FTP 서버 역할은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어, 메일 서버 역할을 하는지, 메일 익스체인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OS도 만약에 우분투를 쓴다 그러면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웹서버는 뭐 아파치를 쓰는지, 이런 걸 알면은 이 각각에 대한 그 vulnerability, 취약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취약점은 어떻게 알아요? 얘네 이 OS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떤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패치를 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패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제로데이가 되는 거죠. 제로데이라고 그래요. 패치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결함이, vulnerability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이 OS를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를 제로데이라고 그러고 이걸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패치가 되기 전까지 해커는 그 사이를 이제 침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한 IP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을 알아야, 제일 중요한 게 이 IP 주소죠. 이걸 알아야지 여기에 침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IP 주소를 알아야 이 호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가 중요하고 정보 수집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야? 이 후이즈는 바로 정보 수집하는데 아주 유효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984년에 만들어졌고 도메인 확인, 도메인에 관련된 누가 등록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인터넷 자원을 찾아보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음, 와일드카드 문자열이 도메인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게 스팸 메일 증가 때문에 기능이 없어졌고요. 어쨌건 후이즈 서비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 도메인 예를 들면은 뭐 sbs co.kr이다. 그럼 이 도메인을 누가 등록을 해서 이거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관련 기관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 자원 정보, 네트워크 주소와 IP 주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따따따 sbs co.kr 요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 그 다음에 등록자, 관리자, 기술 관리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레코드 생성 시기, 갱성 시기, 네임 서버에 관련된 레코드 생성 시기, 갱신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존 파일
네임 서버에 등록하는 그 등록 정보를 존 파일이라고 합니다. 존 파일. 이따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imary DNS 서버, 그 다음에 secondary DNS 서버입니다. 주 DNS 서버. 이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고, 이 secondary DNS 서버는 이제 백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P 주소의 할당 지역 위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해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툴이죠. 예,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후이즈 서버, 그러면 어떤 후이즈 서버가 있느냐. 이 전체, 인터넷.넷이 전체를 담당하는 거고요. 유럽은 라이프라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후이즈 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닉 해갖고, 이 닉은 뭐의 약자냐면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를 의미합니다. 네. 아시아 퍼시픽, 그 다음에 아린넷, 이거는 호주의 이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되겠죠. 이게 아시아 퍼시픽이 되겠고, 프랑스는 이 뒤에 있는 프랑스라는 그 CCTLD, 컨트리 코드 탑 레벨 도메인을 이용한 주소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후이즈 케알릭.net 또는 후이즈 아마 닉.월.kr도 가능할 거예요. 네, 도메인 네임은 같더라도 IP 주소만 같으면 되니까요. 다르더라도 도메인 네임은 다르더라도 IP 주소가 동일하면 그 동일한 웹서버를 이제 찾아가니까 상관없죠. 자, 이렇게 이제 후이즈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화이트 해커, 뭐 블랙 해커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SBS co.kr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따따따. 그러면 어디 여기 후이지.kr링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요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후이즈 서버 접속을 한번 해보면 윈도우 10에서 이거는 아린넷에 관련된 후이즈 서버 검색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사이트 이름 구글을 입력을 하고 카스터머가 누군지하고 네임을 쿼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POC는 포인트 오브 컨택을 의미하고요. 이건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죠. 네,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 라우팅 관련해서 자율 자치를 할 수 있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이름, 그 다음에 카스터머, 델리게이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명을 이제 입력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이제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아마 핸들이에요. 요게 핸들 번호가 되는데 아마 이게 색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요거는 의미를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B의 어떤 그 인덱싱 키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관련된 이 구글은 주소가 어디고 마운틴 뷰에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고 레지스트렌 등록일은 이때 등록을 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보를 이제 쭉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IBM에 관련된 사이트 이름을 치면 네트워크를 한번 쿼리를 해볼게요. 네트워크 쿼리를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핸들인 것 같아요. 핸들을 의미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이 IP 주소 대역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IBM은 예를 들면 146부터 89 여기를 할당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이 대역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대역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많은 대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BM은 미국의 그 뭐 유명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IP 주소가 배정이 될 최초로 이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A 클래스 뭐 정도의 그 주소를 이미 확보를 한 거죠. 초창기에 인터넷에 연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존인 사람이 등록한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이 존이라는, 그러니까 이 IP 주소, 예를 들면 뭐, 도메인 네임 뭐 이런 거를 이제 등록을 할 텐데, 누가 등록을 했느냐. 존이라는 사람이 등록한 사이트에서 커스터머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존이라는 커스터머가 등록한 게 이게 뭐 주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러한 이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whoiscatholic.net을 룩업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키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sbs.co.kr을 쿼리를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등록인 주소, 그다음에 책임자는 누구고, 전화번호, 등록일, 종료일, 이건 등록 대행자. 실제 케알릭에서는 직접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등록 대행자, 예를 들면 뭐 가비아라든지 뭐 후이즈라는 그 회사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등록 대행자들이 있는데 이 등록 대행자들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하면서 또 네임 서버까지 대응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지요. 물론 이제 유료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도메인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스트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호스트 파일은 예전에 이제 존 포스텔이 DNS 체계를 제안을 해서 이제 RFC 문서로 표준화가 됐는데 이 DNS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러한 체계로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뭐 202.30.64.10은 뭐 www 뭐 sbs 탭 co.kr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에서 예를 들면 URL을 여기 따따따 여기 sbs tech.co.kr을 하고 리턴을 치면 어디를 보겠어요? etc 밑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걸 먼저 룩업을 한다고요. DNS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커들이 이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만약에 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한 상승을 했다. 수정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페이크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게 정식적인 도메인인데 이거를 자기 페이크 사이트의 IP 주소로 바꿔치기 해서 피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체계로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호스트 파일은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런데 DNS 서버가 혹시 뭐 작동하지 않을 때나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임의로 이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IP 주소를 가진 여러 대의 서버가 같은 도메인을 클러스팅 할 때, 근데 사실은 이제 DNS가 운영이 되면은 이 DNS로 이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이 알파넷이 이제에서 DNS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는
직원 수십 명이 날마다 연결되는 서버에 대한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이 호스트 파일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 서버가 새로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고, 새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버의 IP 주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럼 변경이 되면은 모든 그 사이트의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이걸 전부 변경을 해야 돼요. 굉장히 아주 불편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존 포스텔이라는 사람이 DNS라는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윈도우 경우에, 리눅스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윈도우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URL을 전부 지정할 수가 있고, 그냥 호스트 네임만, 이거는 호스트 네임이라고 볼 수 있죠. 호스트 네임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데비안 계열인 칼리 리눅스하고 우분투 경우에는 루트 권한으로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로컬이죠. 로컬 호스트를 의미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이 경우에 제가 요 IP 주소로 요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요. 요게 실제는 네이버닷컴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따따따 wkim.com을 넣게 되면은 바로 요 IP 주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매핑되는 걸로. 그러니까 호스트 파일을 먼저 보고 여기에 없으면 DNS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보면은 ping w.kim 하면은 요 IP 주소, 호스트 파일에 있는 요 IP 주소를 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이버.com은 이제 ping ICMP를 지금 허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리퓨즈를 걸어놔서 지금 계속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NS 룩업으로 이제 떴떴다 이제 이건 DNS 쿼리를 해서 NS 룩업으로 온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따따따 w.com을 입력을 하도 실제 요거를 리턴을 받아서 이제 네이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이 NS 네임 서버 룩업이거든요. 요거에서 따따따 네임 서버.com의 IP 주소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DNS 전체의 어떤 구조와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마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주소를 등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접속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불건전한 사이트, 그죠? 예를 들면 따따따 abc.com이 좀 불건전한 사이트라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관 내에서 아예 이거를 잘못된 DB, IP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연결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건전한 사이트로 오히려 연결을 시킨다거나 뭐 회사 내 사이트로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이 사이트는 불건전한 사이트로 연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뭐 안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칼리 리눅스에서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핑하고 시스코를 하면은 바로 매핑되어 있는 요걸로 쿼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ICMP가 동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 관련된 결과물이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예, 쉬었다가 또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